야, 별일이네. 아사히나 선배는 안 왔어요? 2학년은 아직 시험이 다 안 끝났을걸? 다들 일찌감치 집에 가면 좀 좋아? 왜 다 쫄래쫄래 여기 와서 이렇게 모여있는 거냐고. 그리고 하루이, 너 내가 놓고 했을 땐 뭐라고 하더니 왜 코이즈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냐? 그러고 보니 오늘 네 목소리 처음 듣는다. 저도 동감이에요.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지 마. 숨 쉬지 마. 얼굴 저리 치워. 기분 나빠. 기묘한 위화감이 느껴져요. 이것과 비슷한 감각을 고산이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사흘 지났군. 아까우니까 먹어버리자. 자, 먹어, 미꾸루. 뭐랑 비슷한데? 폐쇄 공간입니다. 이 방은 그것과 비슷한 향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넌 진짜 초능력자였지? 그렇지? 네. 다시 한번 가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나가토? 제 감각으론 그때의 폐쇄 공간과 비슷합니다. 그건 스즈미야 하루이가 발생원이지만 이건 좀 다른 냄새가 납니다. 나가토, 부장이 행방불명된 것도 그 이상 공간 때문인가요? 맞아. 폐쇄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비슷한 거야. 다만 공간 데이터 일부에 스즈미 하루이가 발신원 비슷한 정크 정보를 보내고 있어. 어느 정도예요? 무시할 수 있는 레벨. 그녀는 방아쇠가 된 것뿐. 그렇군요. 그렇게 된 거군요. 나랑 아사히나 선배는 무사한 거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방에서 다른 차원의 공간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 갇혀버리게 된 거죠. 어디에 있는 거지? 분명한 저기가 느껴집니다. 뭐야 이건? 곱등입니다. 그건 나도 알아. 여기에선 제 힘도 불완전 하나마 유효한 것 같군요. 위력은 폐쇄 공간의 10분의 1.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그럼 혹시 부장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이야. 그렇군. 이 곱등이는 부장 자신이 이미지화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쓰러뜨리면 이 공간도 붕괴된다. 제 말이 맞나요? 맞아. 그렇다면 일은 간단합니다. 나는 내 허리에 매달려 있는 아사히나 선배 덕분에 머리가 이상해질 지경이다. 움직일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금방 끝내드리죠. 빨리빨리 해. 그렇게 하죠. 세컨드 레이드! 이제 끝난 건가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 같네. 공간도 어느 틈에 원룸으로 돌아와 있었다. 말도 안 돼. 100kB도 안 됐던 건데. 어쩌다 그린 심벌 마크가 그 정도로 위력을 가지다니 역시 스즈미야 하루이군요. 나는 진심으로 공포를 느꼈다. 여기는 확실하게 이 공간화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종류의 어떤 요소나 어떤 힘이 스며들어와도 다 퇴치하고 포화 상태가 되어 그 이상 녹아들 여지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클실이 그런 식으로 마무라됐다는 얘기야? 무해하니까 걱정 마세요. 아마도 무서워라. 나도 모르게 정신이 이상해져서 자살용 밧줄을 찾거나 하게 되면 어쩌냐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가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 일이 대단히 복잡해졌군요. 칼이 수첩을 관통했어요. 범인은 아마도 상당히 힘이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범인은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그리고 타마로 유타카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건 여동생한테는 아마 말하지 않는 게 좋겠지. 조금 생각해봐야 할 일이 발생한 것 같군요. 이 상황은 완전히 클로우즈드 서클. 보시다시피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방은 밀실 상태였습니다. 과연 출입이 불가능한 이 방에서 범인은 어떻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코이즈미, 뭐하고 있어? 별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유타카 씨는 아무데도 없네요. 두 사람은요? 밖에 배가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요? 어젯밤의 일인데요. 유타카님이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현관 쪽으로 가시는 걸 봤습니다. 유타카 씨가 배를 빼앗아 이 섬을 떠났다. 이 말인가요? 물론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유타카 씨를 본 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몇 시 정도요? 아마 새벽 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동굴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근데 참 이상하네. 그렇게도 탐정놀이를 하고 싶어 하던 녀석이 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꾼 거지?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스즈미야 하루의 생각을 얘기해 볼까요? 이미 듣고 있거든. 스즈미야 하루의 추리는 중간까지는 맞았지만 마지막 부분이 틀렸습니다. 케이치 씨는 유타카 씨에게 찔렸지만 그때는 죽지 않았다. 유타카 씨는 죽은 줄 알고 도망쳤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케이치 씨는 우리들의 목소리에 눈을 떴고 우리가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몽롱한 정신으로 문을 잠갔다. 그 순간 케이치 씨의 몸에 칼이 꽂힌 건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범인은 문을 부순 사람들, 즉 저와 당신과 아라카와 씨란 뜻이 되죠. 스즈미야 하루이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상을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하기로 한 거죠. 참 그럴듯한 말이긴 한데 네가 알아채버린 건 참 유감스럽군. 네 입만 막아버리면 이 사건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데. 연극은 끝났습니다. 우리들이 졌는데요. 훌륭한 추리였습니다. 신나는 여흥 뒤에 깜짝 파티를 할 계획이었어요. 아마 나가토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겠지. 언젠가는 모든 걸 자백할 작정이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다 들통날 줄이야. 역시 니네 기관이 꾸민 일이지? 네, 타마루 씨 형제도 아라카와 씨도 모리 씨도 다 조직원이에요. 정말 재밌었어. 스즈미야가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건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동생이 따라온 건 계획이 어긋났지만요. 섬으로 갈 때 배에서는 이번 일은 기관이랑 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 사실 진실을 말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나요? 당신은 언제부터 진상을 알아챘나요?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하루이가 진짜로 살인사건 같은 걸 원할 리가 없으니까. 그 앤 그런 녀석이거든. 스즈미야 하루이를 신뢰하고 계시는군요. 딱 하나만 더 물어보자. 하루이가 본 수상한 그림자, 그것도 너희들 짓이야? 수상한 그림자? 아, 진짜예요. 더 이상 연극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그림자는 뭐였던 거지? 설마... 스즈미야 하루이는 진범이 우리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기를 강하게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루이가 만든 거라고 한다면... 저 섬에는 지금도 그 정체 모를 뭔가가 바다에 숨어 있다는 말이 되잖아. 아니면 역시 하루이가 잘못 본 걸 수도. 다음번엔 어디로 갈까? 버뮤다 삼각지대 어때? 벌써 식어버렸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어때 코이즈미 내 아이디어?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아니야 잠깐만. 어차피 DVD로 만들 거니까 특전 영상으로 부록 영상을 만들어야겠어. 어때 코이즈미 이 아이디어? 굉장히 바람직한 아이디어군요. 코이즈미가 들어왔다. 변함없이 미소를 띠고.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까? 하루이가 가. 전방의 탐색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적 함대를 포착했답니다. 적 함대 황도 8시 20분 거리 6.3천 분 단위 광속의 약 60%로 본 함대에 접근 중.
총수는 약 1만 5천. 드디어 왔구나. 적을 전멸시키는 거야. 전함 전투 배치! Yes, sir. 전함 전투 배치. 반응로 전투 출력으로. 추진기관 개방. 제1전속. 3, 2, 1. 접화. 심리학자 라캉한테 스카웃 될지도 몰라.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계세요? 뭐 별로. 요즘엔 이 희한한 공간에 평범하게 적응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도 참 신기하다니까. 슬슬 누군가가 칭찬해줄 때가 된 것도 같은데. 그럼 제가 칭찬 한마디 해드려도 될까요? 너한테 칭찬받아도 별로 기쁘지 않거든.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불안해질 뿐이라고. 그것도 그렇네요.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해요. 누린내 풀이라는 차를 한번 사봤어요. 제대로 끓인 건진 잘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아사히나 선배의 손길이 닿은 거라면 설령 수돗물이라도 알프스 정상의 백년설의 비할 바가 아니죠. 맛본 다음에 마셔요. 그런데 하루이는요? 청소당번이라나 봐. 그 녀석이 없으니까 평화 그 자체로구만. 반칙이라 하면 이번만은 우주적 혹은 미래적 또는 초능력 같은 특별한 능력은 쓰지 말자는 거지. 직접적으로 부딪혀 싸워서 순수한 결말을 보자는 거야. 그러는 게 제일 좋아. 우리들이 져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그래. 진다고 해도 잃는 건 도둑질해온 컴퓨터뿐인걸. 어차피 우리들이 손해볼 건 없다고. 돌려주기 전에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아사히나 선배 사진집을 어서 빨리 딴 데로 옮겨놔야겠군. 컴퓨터 얘기가 아니에요. 스즈미야 하루이가 지는 걸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알았지, 미쿠루 선배. 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폐쇄 공간을 일으켜 아무도 모르게 전에 그것을 발생시키고 말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는 않지. 하지만 이제 하루이도 슬슬 알아챌 때가 되지 않았나? 에? 뭐야 기분 나쁘게. 아닙니다. 좀 부러워서 말이에요. 당신과 스즈미야 하루이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신뢰 관계가 말이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군.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게임에서 졌다고 치죠. 하지만 당신은 혹시 그렇다 해도 스즈미야 하루이가 폐쇄 공간을 발생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녀를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스즈미야 하루이 역시 당신이라면 게임을 승리로 이끌 거라고 믿고 있죠. 그것도 신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녀가 단원들에게 내기를 걸겠다고 말한 이유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 다 결코 입 밖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상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의 신뢰감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게임 제목이 사수자리의 날 3탄이군요. 3탄이라면 1탄, 2탄도 있다는 얘긴가? 멋진 이름을 갖다 붙이려다가 결국엔 아무 뜻도 없어져 버린 거구만 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SOS단도 만만치 않아. 게임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5명에게 각각 15,000대의 우주함대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컴퓨터에서 조종한다. 적을 전멸시키거나 아니면 적의 대장을 격파하면 이긴다. 여기 밝은 건 뭐야? 이건 탐색 범위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적의 위치나 방해물을 알 수 있는 거죠. 탐색정을 내보내서 이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적의 행로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적의 위치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슬슬 시작할 시간이에요. 적은 하객진 형태로 우리들을 교란시킬 작정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방어만이 살 길입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 나는 괜찮은데 우리의 하루이 대장님은 어떨까 몰라. 뭐야? 다른 적들한테 포격당한 거야 지금? 도대체 어느새 접근한 거지? 이쪽도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위치가 다 파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못 들라는 거야? 빨리빨리 반격해! 안 그래도 그럴 겁니다. 좌연의 90도 회도 모든 포문 개방! 의외롭게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목표 적함대 전빈포 발사. 이런 다 도망갔잖아. 이쪽도 그래요. 일방적으로 공격할 만큼 공격하고는 사라지네요. 일격 이탈 작전인가? 또 왔어요. 측면에서. 뭐야 이렇게 빨리.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적들이 다 도망가잖아! 나도 알지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신출 규모리 따로 없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럼 출동시키도록! 카메라 우리야.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더는 못 참겠어! 전함 전속 참진!
내가 직접 적의 우두머리를 찾아내서 넘치를 만들어주겠어. 혼자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쪽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됐다 비켜라 훌륭한 동지들. 내가 직접 가서 격파해주겠어.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내가 직접 발견하면 되잖아. 그만두라니까. 우선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어떨까요? 그 다음에 적을 죽일 테니.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비키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완전히 쳤다. 이게 뭐야? 역시 군함대로군요. 분함대? 게임 설명서 맨 뒤에 써 있어요. 함대를 20대까지 분산시켜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만 대의 함대를 그렇게 분리해서 동시에 조작하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것뿐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적 함대 2대가 괴멸되었습니다. 다른 함대도 혼란 중. 나가토의 군함대가 교란시켜준 덕분에 한순간에 형세가 역전되었군요. 하지만 아직도 대장이 건재하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없어. 그쪽으로 붙어. 오, 마침 좋을 때 이쪽으로 왔네. 도관에 든 치료군요. 그러므로 이 세계, 즉 자연이라는 것은 확률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에서는 확률론이 성립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겠군요. 지금 우리들은 자연에서 너무 멀어졌다. 말하자면 초자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마리의 쥐가 있다고 해보죠. 이건 또 그것을 뭐냐? 공중에 던집니다. 어디서 웃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가르쳐주면서 자연의 연기를 확률론에 하라고. 스즈미야 하루이 아주 잘하는데요. 물론 나가토도. 그 옷차림은 또 뭐냐? 서둘러 오느라 갈아입질 못했어요. 학생회에서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스즈미야 하루이가 강당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저거야? 다음 이야기 스즈미야 하루이의 울 제5화. 아니야, 다음 이야기 스즈미야 하루이의 울 제13화 스즈미야 하루이의 울 5. 다음 주엔 초능력 얘기라며? TV 앞에 숟가락을 준비해두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구부러져라. 지금 오는 거예요? 언젠가 했던 약속 지금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네. 잠시만 시간을 빼앗아도 괜찮겠습니까? 하루이 일이야? 물론 하루의 일이죠. 절묘한 타이밍이네. 마침 택시가 집 앞을 지나가다니. 지난번에 초능력자라면 그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침 그걸 보여줄 만한 기회가 생겨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부러 그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초능력자와 같은 힘을 발휘하려면 특정한 장소나 혹은 특정한 조건이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장소는 마침 그것에 딱 좋은 상황과 조건을 갖추고 있죠. 아직도 하루이가 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간 원리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우주가 그 장소에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것은 인간이 관측을 하게 된 이후 비로소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라는 이론이죠. 전혀 모르겠군. 나는 관측한다. 고로 우주가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이 세상에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어서 물리 법칙이나 정수를 발견하고 또 우주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주 자체의 존재가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구의 인류가 우주를 관측할 수 있을 만큼 진화하지 못했다면 관측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 우주는 그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결국 우주는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인류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주는 그 존재를 알릴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이론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딨어. 인류가 있든 없든 우주는 우주 아니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원리라는 건 불완전한 이론에 불과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재미있는 의문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우주는 이렇게도 인류의 생존과는 반대되는 형태로 창조되는 걸까요? 중력 정수가 혹은 입자 질량 비율이 아주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가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뭔가 과학을 빙자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 선전 문구에 나올 법한 말이로군. 저는 지금 전지전능하신 절대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의심을 하고 있을 뿐이죠. 뭘? 결국 우리들은 벼랑 끝에서 발끝으로 서 있는 어릿강대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고요. 농담이에요.
네가 하는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안 돼. 인간 원리에 관한 이야기는 그저 예를 든 것뿐이에요. 스즈미야 하루의 이야기는 이제부터죠. 도대체 너나 나가토나 아사히나 선배나 왜들 그렇게 하루이를 좋아하는 거냐? 매력적인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얘긴 나중으로 미루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스즈미야 하루에 의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말했던 거. 짜증나는 헛소리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긴 하지.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실현시키는 능력이 있다. 제발 그런 말을 그렇게 진지한 얼굴로 말하지 마. 스즈미야 하루이가 우주인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가토 유키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인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사히나 미쿠루가 이곳에 있다. 그리고 저도 그녀가 그러길 원했다는 이유, 단지 그것 하나 때문에 이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3년 전의 일입니다. 3년 전 일은 이제 됐어. 듣기도 싫어.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저와 똑같은 힘을 가진 인간이 저와 똑같은 힘을 깨달았다는 것도 말이죠. 게다가 그게 다 스즈미야 하루에 의해 만들어진 일이라는 것까지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깨닫게 된 일이라는 것밖에는. 내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하루이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없어. 저희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소녀에 의해 세상이 변화, 아니 어쩌면 창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그 소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건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째서? 말했잖아요. 세상을 자유롭게 창조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세상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하는 세상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문자 그대로 세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몇 번이나 재창조된 결과물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더더욱 하루이한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지. 실제로 초능력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게다가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도 않을 테고.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스즈미야 하루이가 일상에 초능력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릴 테니까요. 물리법칙이 모두 다 왜곡되어 버리고 말겠죠. 우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이가 원해서 너희들이 있는 거라면 정작 왜 하루이 자신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지? 이상하잖아. 우주인과 미래인과 초능력자가 존재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런 게 있을 리 없다고 부정하는 상식론이 스즈미야 하루의 머릿속에서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상당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 그녀는 상식적인 사고 형태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중학교 시절엔 사막처럼 황량했던 정신이 최근 수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을 되찾아서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됐으면 했는데 말이죠. 요즘 와서 다시 상태가 불안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뭘 어쨌는데? 이상한 서클을 만들도록 바람을 넣은 것이 당신이잖아요.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를 하던 중 기묘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서클을 만들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거죠. 그 결과 스즈미야 하루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세 개의 다른 세력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덮어 씌우기는. 물론 이유가 그것뿐만은 아니지만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면 그냥 돌아가도 상관없어요. 무슨 그런 쓸데없는 말을. 잠깐만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몇 초면 됩니다. 어? 뭐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제 됐어요. 차원 단층의 틈새, 우리들의 세계와는 격리 단절된 폐쇄 공간이죠. 마침 이 횡단보도 한가운데가 이 폐쇄 공간의 벽이었거든요. 반경은 약 5km. 통상 물리적인 수단으로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 중 하나가 이 공간에 침입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발생한 도움 형태의 공간을 상상해보세요. 이곳은 그 내부죠. 지금 이 시간에도 외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이 계속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이곳에 오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폐쇄 공간은 법칙 없이 랜덤으로 발생해요. 하루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발생하지 않기도 하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즈미야 하루이의 정신이 불안정해지면 이 공간이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제 능력으론 폐쇄 공간의 발생 여부를 탐지하는 것과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실 제 능력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저에게는 스즈미야의 이성을 반영한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스즈미야 하루이의 정신에서 시작된 여드름 같은 거라면 저는 여드름 치료제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 마. 더 어려워.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하지만 당신도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런 상황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면.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뒤를 봐주세요. 스즈미야 하루이의 정신이 한계에 다다르면 저 거인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주위를 마구 훑어버리면서 스트레스를 발산시키고 있는 거겠죠. 현실 세계에서 저렇게 폭발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폐쇄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 내부에서 파괴 행동을 한다. 상당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중압감 때문에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 텐데 말이죠. 어지간히 강한 성격이 아니고서는 저러기 힘들죠. 예를 들어 군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저걸 저지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저걸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잘 보세요. 제 동지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스즈미야 하루에게 힘을 부여받은 거인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저도 참가해야겠군요. 이젠 나도 모르겠다 진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밌는 걸 하나 더 보여드리죠. 이 이상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저 괴물이 소멸되는 동시에 폐쇄 공간도 소멸합니다. 상당히 스펙터클하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 파란 괴물을 저희들은 신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인은 스즈미야 하루이의 정신활동과 연동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폐쇄 공간이 생겨나고 신인이 생겨날 때에 한해서 저는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폐쇄 공간 안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힘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저에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왜 저희들에게만 이런 힘이 생겨난 걸까요? 아마도 누구라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어쩌다 우연히 선택된 것뿐인 거죠. 신인의 활동을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인이 난동을 부릴수록 폐쇄 공간이 더 확대되기 때문이죠. 아까 본 공간은 엄청난 것 같아도 사실 아직 소규모의 공간이에요. 방치두면 점점 넓어져서 순식간에 전 세계를 덮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장이에요. 저쪽의 잿빛 공간이 저희들의 세상과 뒤바뀌어 버리니까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 뭐라 설명할 수가 없네요. 저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세상이 붕괴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곤란한 일이죠. 스즈미야 하루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동안 안정되어 있던 그녀의 정신이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까 그것도 상당히 오랜만의 일이거든요.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말이죠. 코이즈미는 하루이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한다. 어라? 오늘 가장 무도회하기로 했었나요? 꼭 사이좋은 참회 같네요. 머리 따은 메이드를 만드는 것뿐이야. 코이즈미? 네, 수고하시네요. 너무 늦었잖아. 좀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등장할 줄 알았더니 이건...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사실 지금은 이상 사태입니다. 보통 폐쇄 공간이라면 저는 아무 때나 침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런 불완전한 형태로, 그것도 동료의 힘을 빌려서 겨우 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저희들을 지탱해주던 능력이 오래지 않아 사라질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건 하루이랑 나 둘뿐이야?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스즈미야 하루이가 현실 세계에서 애정을 거두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결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거죠. 뭐라고? 저희 기관 윗분들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신을 잃은 이쪽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스즈미야 하루이가 자비를 베푼다면 아무 일 없이 이대로 존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갑자기 무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또? 글쎄요. 어쨌든 스즈미야 하루이와 당신은 이쪽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폐쇄 공간이 아닙니다. 스즈미야 하루이가 구축한 새로운 시공간이죠. 어쩌면 지금까지의 폐쇄 공간도 이를 위한 예행 연습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쪽 세상은 지금까지의 세상보다 스즈미야 하루이가 바라는 것에 더 가까워 있겠죠? 그녀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건 무슨 이유야? 정말로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당신은 스즈미야 하루이에게 선택받은 겁니다. 이쪽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즈미야 하루이가 같이 있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당신인 거죠. 벌써 눈치채고 있을 줄 알았는데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이렇게 작별하면 다시 당신과 만나는 건 힘들겠네요. 이런 잿빛 세상에서 나랑 하루이 단 둘이서 살아야 한단 말이야? 아담이랑 이브잖아요. 자식 많이 낳아서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다 너. 농담이에요. 어쨌거나 살다 보면 그 세계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다만 지금 세상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혹시 제가 그쪽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한다면 그땐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쪽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야? 스즈미야 하루이가 원한다면 또 모르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저로서는 당신과 스즈미야 하루이가 좀 더 진전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기 때문에 좀 아쉽네요. 아 참, 아사히나 미쿠로와 나가토 유키가 말을 전해달라더군요. 아사히나 미쿠로는 사과의 말을 전해왔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라고. 나가토 유키는 컴퓨터 전원을 꼭 켜보라고 했고요. 그럼 당신한테 감사를 해야겠네요. 제 아르바이트도 당분간 끝날 것 같지 않거든요. 뭐 이 세상이 어제 날짜로 다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당신과 스즈미야 하루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방과 후에 봐요.